기상삼 이사의 유감.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항저우를 가보신 분, 그러니까 항주라고 그러죠. 항저우를 가보신 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저우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를 하겠구나 짐작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사를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바로 그 유명한 악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비는 잘 아시다시피 금나라에 맞서서 싸웠던 남송의 유명한 장군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시호, 죽고 난 다음에 붙여준 시호도 충무라는 시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비의 이야기에는 참 서글픔이 많이 묻어 있죠. 그리고 중국의 역사의 슬픈 단면 같은 게 잔뜩 묻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비는 이제 그 당시에 금나라에 맞서서 송나라를 남송이죠. 남송을 지켰던 장군이지만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파는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싸우자는 파하고 화친을 맺자는 그런 파하고 이제 두 파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악비는 주전파, 싸우자는 주장을 하는 쪽이었고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재상,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현재로 치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죠. 재상인 진회라는 사람이 주화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자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제 악비는 화친을 맺을 생각이 없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거의 백전백승에 가깝게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진충보국이라는 글씨를 등에다 붙이고 정말로 열심히 싸워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래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진회라는 사람이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바로 악비를 영모로 모함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어요. 자, 어느 나라든 간에 간신과 충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충신이 이기는 것보다는 간신이 이기는 쪽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충신은 수를 안 부리거든요. 근데 간신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으로 이기기보다는 모함, 술수 이런 걸로 속임수 이런 걸로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충신과 간신이 서로 모함을 하고 서로 무슨 꾀를 부리고 그런 술수를 부리고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근데 대부분의 충신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간신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간신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악비가 옥에 갇히죠. 반역죄로 옥에 갇혀가지고 잡힙니다. 그때 악비가 잡혔을 때가 30살 후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던 아들하고 함께 옥에 갇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후사를 두려워했던 진회가 함께 아마 가둬버린 모양이에요. 아들까지. 근데 이제 가둬놓고 보니까는 국민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충신을 왜 가두냐. 그래가지고 와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진회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눈치 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마 아닌 사람이면은 그냥 벌써 죽였을 텐데 이 진회라는 사람은 좀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국민의 눈치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진회의 부인인 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날의 여자분들은 이름을 적지 않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씨, 가족의 어느 가문의 출신이다는만 표시를 해서 이제 왕씨라고만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진회 남편의 곁에 와서 불쏘시개를 쓰고 있던 불쏘시개 뜨면 끝이 이제 까맣게 탔죠. 나뭇가지가. 그걸 가지고 바닥에다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호랑이는 풀어주기는 쉬우나 풀어주기는 쉬우나 다시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왕 어렵게 잡았으니 고민하지 말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돕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길게 이런 거 남의 눈치 잘 안 보고 그냥 좀 그래서 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몰상식한 남자들도 꽤 많지만 몰상식한 여자도 많고 주위의 의식도 하지 않는 그런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있다면. 근데 이 왕씨라는 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진회가 그 글을 보고 나서 악비를 죽여버립니다. 죽일 때 불쌍한 악비의 아들마저도 함께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다는데 이 딸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가서 악비를 죽인 진해한테 가서 막 항의도 하고, 그제 악비를 처형하기 전에 풀어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진해는 그 악비의 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비의 딸이 우물에 빠져 죽죠. 그래서 그 우물도 무슨 뭐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딸이 빠져 죽은 우물. 그만큼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 당시 악비가 처형당했을 때 나이가 39살이었답니다. 자, 남성의 충신이었던 악비를 죽인 진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잘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자절고 잘 죽습니다. 아주 편하게 잘 죽어요. 자, 세상에 신이라는 게 사필규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해는 너무너무 잘 살다가 곱게 잘 죽었습니다. 근데 그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악비 사당을 만들고 그 악비 사당의 뒤편인가요? 뭐 옆인가요? 거기다가 이 진회 부부의 동상을 세웁니다. 위통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윗부분을 벗어 놓은 상태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턱가슴이 드러나 있는 그런 동상인데, 두 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상태의 동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 동상에 침을 뱉고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항주의 그 악비사당을 가면 그 동상이 있다고 그러죠. 쇠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아직도 침을 뱉어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침을 뱉거나 발로 차지 마시오라는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망한 지가 거의 800년 됐죠. 그러니까는 20년 영화를 누이고 800년 동안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인들 이름에 진회, 그러니까 이 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회자가 나무 목자 옆에 왜 무슨 연합회 할 때 회자 있잖아요. 나무 목변에 그 회자가 붙어 있는 바로 그 글씨인데, 이 그 글씨를 중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기 아들 이름을 이완용이라고 짓는 사람 없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회란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미워했다고 합니다. 800년 동안.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진해가 이 사실을 알까요? 진해가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수많은 국민들이 발로 차고 지금도 침을 뱉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 갔어요. 그냥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마치 악은 망하고 선은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사필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만 존재할 뿐이지 진해는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진해를 닮은 무슨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에 튀겨 먹었다 그러잖아요. 막 바자가작 씹어 먹고 막 그렇게 미워할 정도로 그 과자 이름이 뭐 진해를 빙자한 진해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막 튀겨가지고 튀겨 죽일 놈 이런 뜻으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아자아자 씹어 먹을 만큼 미워했는데 진해가 그걸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완용도 마찬가지. 이완용이 참 알았네요. 그죠?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죽었어요. 근데 진해는 아마 알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이완용이는 죽고 난 다음에 가묘. 그러니까 가짜묘를 전국에다 몇 개를 세워놔야지 진짜묘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손은요. 후손은 더 잘 살아요. 이완용보다 더 잘 삽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면 좀 어때요? 그쵸? 사는 동안 잘 살고 미워해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별 거지 같은 놈들이. 그리고 쑥 지나갑니다. 왜? 자기는 여전히 잘 사니까. 아버지 때도 잘 살았고 할아버지 때도 잘 살았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뭐를 했던 거네. 3대가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등신 같은 놈들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시더라. 그리고 지나가요 그냥. 진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렇게 악비라는 장군을 칭송을 하고 진해라는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악비의 선택보다는 진회의 선택이 더 현명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금나라, 신흥 강국이죠. 금나라에 맞서서 남성이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을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은 항전 의식을 가졌던 악비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화의를 맺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진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악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난대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할 것 같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승만 되살리기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죠? 우남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국부로 삼자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승만 씨는 국민들을 많이 도탄에 빠지게 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평가를 받았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의 문제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평가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나 본심이 또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회가 떠오른 겁니다. 진회의 평가가 달라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평가가 달라지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구나. 혹시 압니까? 이완영이라는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만고의 역적 혹은 그 매국의 어떤 아이콘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100년, 200년쯤 지나면 앞으로 이완영이가 그 당시 저물어가는 대한제국을 가장 그나마 제일 좋은 그 조건으로 일본에게 넘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선택에다가 어차피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나마 대한제국의 명예와 대한제국의 안녕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나라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운의 운명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어떤 역사평가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국정교과서 때문에 문제가 많죠. 역사 부분을 국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자, 그렇게 국정을 정한들 뭐합니까?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어쩌면 나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이승만 씨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이 국정교과서 밑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검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또 누군가의 평가가 달라지려면 국정에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또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을 한쪽으로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완영이가 매국노가 아니라 충신이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불편하지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승만 씨를 미화시키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또 혹시 아니야 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머릿수만 좀 늘리면 머릿수 늘려서 정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머릿수만 늘리고 정권을 바꿔놓으면 언젠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세종대왕 동상 철거하고 그 위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천하의 역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시각은 필요하죠. 시각은 필요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었어요. 제가 시청을 하고 있는 어느 경제신문의 주필이신 분이 있어요. 아마 짐작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앵거스 디턴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오르신 분인데 이분의 그 해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제는 정치하고는 조금 그나마
그나마 좀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해석을 좀 많이 해설과 해석을 많이 이제 듣고 시청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 옆에 이승만 동상이 한 30cm짜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옆에다 놔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없어졌어요. 이제 국정교과서를 주장할 때는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옆에다 놓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국정교과서가 공론화되니까 이제 치우신 건지, 아니 무슨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경제적 그 해석 능력은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분이 보니까 보수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의 어떤 그 명석함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옆에 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우측으로 많이 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너무 많이 기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없어진 거 보니까 아마 자신이 목적하는 목적이 추구했던 목적이 아마 달성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 지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주장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고정된 시선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죠, 그쵸? 예, 할 겁니다. 근데 저 생각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네요. 조만간에 다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부득부득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얼뜻 들어요. 기왕 만들기로 하셨으니까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참패를 했던 뉴라이트 쪽에서는 지금 막 쌍수를 들고 막 지금 환영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들의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불과 짧은 시간에만 그렇게 될 거고요. 도로 아마 그 국정교과서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드시는 김엔 잘 만드시고요. 자, 아까 그 경제신문 주필이라고 그러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올랐는데, 그분의 명석함을 대단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는데, 이제 요즘 우측으로 좀 많이 가세요. 많이 가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전 늘 말씀드리지만, 진보든 보수이든 양 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들을 게 없어요. 무슨 미친 사람들 얘기 같거든요. 보수든 진보든 양 끝에 앉아있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으로 좀 기우고 안 기울고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고, 저도 역시 그분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고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많이 기우세요. 너무 많이 기울어요. 그러니까 5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를 놓고 5를 중심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한 7, 6,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왼쪽으로는 한 4, 이렇게 4에서 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더니 지금은 지금 4는 아니고요. 한 6에서 한 9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분이 다시 옛날처럼 중심 있고 좀 형평성이 좀 많다고, 형평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중심 있는 그런 해설을 하시고 말씀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끝에 덧붙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그분 좀 팬이었었어요. 경제 문제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 좀 많이 이렇게 눈이 튄다 그럴까요? 튀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듣기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성향으로 이렇게 한 번 기울면은 이 유턴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악비를 죽여서 800년 동안 욕을 먹고 살았던 진회가 최근에 와서는 재평가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평가 부활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하고 서로 그 귀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본 겁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장삼이사는 뭐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얘기를 잘 듣고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평범한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울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배두드리면서 잘 살고 죽은 다음에 누군가 나를 욕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완영 자손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산답니다. 장사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